오늘은 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컬리는 출범 10년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벽 배송의 원조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기업 가치가 4조 원에서 5천억 원으로 급락하면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죠. 오늘은 컬리의 시작부터 현재 위기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컬리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컬리는 2015년 더 파머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금융투자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장을 보기가 힘들던 김 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벽 배송은 유통업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도 2007년 아마존 프레시로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높은 연회비와 배송 문제로 실패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컬리는 산지에서 식품을 확보해 전용 물류센터로 보내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출고하는 방식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 덕분에 컬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 창업 당시 29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1년 1조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2조 336억 원, 2023년에는 2조 72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죠. 특히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 6289억 원으로 분기당 5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컬리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매출 2조 원대에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컬리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쿠팡과 SSG닷컴 등 대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고 친환경 마켓 스타트업인 오아시스도 새벽 배송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컬리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컬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컬리보다 더 다양한 상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 속에서 컬리는 더 이상 신선식품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컬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7년 주방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을 취급하면서 뷰티 컬리를 출범시켰죠. 뷰티 컬리는 블랙핑크 제니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출범 약 2년 만에 누적 구매자 수 400만 명, 주문 건수 600만 건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신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뷰티컬리는 컬리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오후 11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였죠. 이는 뷰티 제품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컬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었죠. 또 2023년에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 컬리 멤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월 1,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적립금과 할인,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의 고객 이탈 방지 효과를 노리고 있었죠. 컬리 멤버스의 누적 가입자 수는 160만 명으로 전체 회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멤버스 회원의 구매 전환율은 비회원보다 6배 더 높고 평균 객단가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컬리가 충성 고객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컬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창업 이후 줄곧 적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15년 영업 첫 해 5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에 2022년에는 22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2023년에는 적자 폭을 1421억 원으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런 적자 문제는 컬리의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최근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5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주가도 2022년 1월 11만 6천 원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1만 원대를 밑돌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는 컬리의 기업 공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컬리는 2018년부터 상장을 준비해 왔지만 상장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됐습니다. 2022년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2023년 1월
상장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 거죠. 하지만 컬리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수익성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2024년 1분기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상각전 영업이익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0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죠. 특히 물류 마케팅 비용 효율화와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의 안착이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컬리는 원가 경쟁력 있는 부자재를 사용해서 절개 맞춤 포장법을 연구했고 포장비를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년 새 19%나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2024년에 마케팅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판관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줄였습니다. 이걸 보면 컬리가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컬리는 2조 2,709억 원에 달하는 결손금도 해소시켰습니다.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컬리가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본 잉여금 같은 것을 이익 잉여금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컬리는 옷장에 넣어두고 안 쓰던 돈을 꺼내서 빚을 갚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빚이 줄어들고 재정 상태가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컬리의 기업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컬리는 창업 이후에 약 10년간 국내외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이상의 회수 실적을 기록했지만 후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엑시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앵커P라고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앵커P는 2023년 유상증자 당시 조건부 투자를 진행하면서 컬리의 주당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는 컬리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였죠. 안 좋게 말하면 물린 거죠. 하지만 컬리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IPO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컬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각정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쿠팡 이후 두 번째 흑자라는 점에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컬리는 출범 10년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의 강자로 자리 잡았지만 수익성 문제와 IPO 연기 문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수익성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재무 건전성도 확보되면서 2025년을 기점으로 기업 가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마켓 컬리와 뷰티 컬리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고 투자자들의 엑시트 시점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컬리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